그러면 낙찰받은 후에 그 점유자를 바로 찾아가 봐야 될까요? 찾아가는 타이밍도 제가 앞서 말했던 어느 사람이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타이밍이 다 달라지거든요. 입찰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가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당일날 찾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점유자분이 빨리 빠져주시는 게 우리가 다음 포지션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 근데 반면에 소유자분이나 혹은 명도를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누가 낙찰된지는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낙찰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임차인이나 점유자분은 알 거예요. 아, 이 물건 이제 낙찰이 됐구나. 그러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 낙찰자도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데요. 뭔가 오히려 이상하죠. 네. 그러다가 문서가 하나 이제 오는 거죠. 그 문서는 보통 언제까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서로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점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현실을 조금 더 직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낙찰자가 찾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쉬운 거죠.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저는 시행착오로부터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인문경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착오라고 합니다. 인문경매라는 게 네. 인문학과 경매 뭐 이런 느낌인 네네.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경매를 배우면서 많이 느꼈던 게 처음에는 부동산의 어떤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런 공식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그런 실전적인 공식보다도 그 물건 하나하나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려면은 내 마음가짐, 마인드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라고 했었을 때 내 마음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게 느꼈어요. 내 마음을 공부하는 영역을 저는 인문학으로 선택을 했었고 그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제 마음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멘탈적이나 아니면 이런 마인드적인 부분들이 더 단단해지면서 투자에도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문경매라고 붙였습니다. 보면 이제 보통 아파트 경매를 낙찰받고 나면 그 네. 명도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명도. 그 명도는 참 어렵게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어려운가요? 명도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접하는 게 드라마나 뭐 영화나 경매 현장 막 쫓겨나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명도라는 게 되게 험악하고 되게 무섭고 어려운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거의 90% 이상은 그렇게 강제로 쫓겨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협상을 하거나 분위기 좋게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명도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물건을 낙찰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매를 낙찰을 받았는데 그 전에 소유자가 살고 있던 그런 경우들도 있을 거고 내가 경매를 받은 그 낙찰금으로 보증금을 받고서 나가시는 임차인분들도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케이스만 보더라도 돈을 한 푼도 못 받으신 임차인은 굉장히 억울하시겠죠.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억울하신 분이거나 성격도 되게 안 좋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낙찰을 받기 전에 명도에 대한 전략을 어느 정도 짜고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좋거든요. 그랬을 때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과 유리하게 협의할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가 포지션으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 포지션에서는 상대방과 조금 더 유리하게 명도 협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런 명도의 기술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술까지 쓰면서 상대방을 순하게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그러면 차고님이 지금 이끄시고 있는 경매 투자하는 그 그룹들이 있잖아요. 저도 차고님이 이게 배려해 주셔갖고 네. 그 수업에 참가를 했었는데 네네. 그분들이 그 완전 초보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실제로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가시는 모습들도 이제 보이고 근데 아까 보니까 이러한 그 공부를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런 초보자분들이 비결적으로 그거를 명도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제 영상에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명도했던 영상이 한 편 올라왔었거든요. 스터디원 분이 낙찰을 받아서 명도했던 그 명도 현장을 직접적으로 같이 우리가 방문을 해서 촬영을 했었던데 그 분이 1,000만 원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낙찰도 조금 좋은 가격에 받았거든요. 그것도 낙찰을 받은 가격을 알고 계시니까 우리한테 한 1,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사실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물론 그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취했던 그때 포지션은 뭐였냐면은 삼자합법이라고 하잖아요. 협상을 할 때 내가 본인 입장에서 협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한 번 정도는 계속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진행을 했던 건 삼자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자. 그래서 내가 낙찰자이긴 하지만 키는 제 뒤에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당신이랑 협상하는 협상자가 아니고 이 투자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라는
다른 포지션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저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투자자분들한테,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다 보면 협상 과정이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명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구조라든가 점유자의 상태를 좀 공부를 해갖고 알고 있으면 이러한 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법들이 네. 나올 수가 있는 것 같이 그쵸, 보이는데 네. 그러면 낙찰받은 후에 그 점유자를 바로 찾아가 봐야 될까요? 찾아가는 타이밍도 제가 앞서 말했던 어느 사람이 경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타이밍이 다 달라지거든요. 입찰 보증금을 전액 다 받아가시는 분이라면은 저는 당일날 찾아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점유자분이 빨리 빠져주시는 게 우리가 다음 포지션으로 이동하기가 훨씬 더 수월할 테니까. 근데 반면에 소유자분이나 혹은 명도를 조금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쪽에서는 누가 낙찰된지는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낙찰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임차인이나 점유자분은 알 거예요. 아, 이 물건 이제 낙찰이 됐구나. 그러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누군가 이제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와. 낙찰자도 오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한데요. 뭔가 오히려 이상하죠. 네. 그러다가 문서가 하나 이제 오는 거죠. 그 문서는 보통 언제까지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문서로 처음에 이제 접하게 되면은 점유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현실을 조금 더 직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낙찰자가 찾아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쉬운 거죠. 보면 요즘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또 아파트 경매도 많이 쏟아진다고 뉴스에도 나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네. 실제로 사정이 어떤가요? 실제로도 과거에 비해서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23년도 11월 달에가 거래량으로는 대한민국 최저점을 찍었거든요. 서울 평균 거래량이 6,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때 300에서 400건이니까 얼마나 최저점인지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힘드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경매가 신청하고 나서 우리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그 물건까지 나오는 기간이 6개월에서 대략 8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네. 그때 신청한 물건들이 지금 이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경매 시장에 가면은 물건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이 나오면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일 텐데 그렇진 않아요. 또 물건이 많이 나와도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물건, 누구나 보기 좋은 물건들은 낙찰 가격이 항상 높다. 그렇다면 이제 초보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거나 그 네. 투자자들은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쉽게 표현해서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는 사는 사람이 두 부류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는 그 자동차를 실제로 내가 사서 운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한 명은 그 자동차를 사서 운전하는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딜러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자동차지만 딜러분이 사는 가격과 실제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의 가격은 취득하는 가격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경매도 관점은 똑같은 게 내가 실사용자다. 그러면은 우리가 써낼 수 있는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써낼 수가 있을 거고요. 나는 투자자로서 빨리 이 물건을 사서 팔아가지고 마진을 남길 거다 라고 하면 그만큼 낙찰가가 낮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내 포지션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물건을 투자자 입장에서 진입을 하는 건지 실거주자 입장에서 진입을 하는 건지 이 포지션을 먼저 정해놓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경매는 네. 결국 낙찰을 받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 수고비를 어디서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되고 안 되고의 그 차이인 것 같은데 네. 내가 잘 모르는 네. 그 권리관계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두려움도 좀 생기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게 내가 들어가는 노력과 이런 거에 대비해서 네. 참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심리적인 턱도 좀 높은 것 같아요. 완전히 시작하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완전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100명이 처음 시작하시면 3개월이 채 안 돼서 80명 이상 간두세요. 그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두시거나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입찰을 해봤는데 폐차가 된 거야. 낙찰을 못 받았어. 그래서 아 이게 쉽지 않구나 라고 해서 간두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낙찰 받지를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겠냐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 간두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낙찰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남기기 위해서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근데 1년 안에 4천만 원 연봉에 달하는 수익을 한 번 내가 번다 라고 하면
받으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만 그거를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만약에 쭉 가다가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3개월째 다 계속 폐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2개월, 예를 들어서 1년째 되는 날 낙찰을 하나 받았어. 근데 그 물건이 한 3천에서 4천만 원 수익이 나는 물건이야. 그러면은 그래도 낙찰 한 건으로 우리는 연봉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식과 노하우는 없어지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폐찰이 한 번 될 때마다 더 좋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성장을 가져다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폐찰 받으면 기분이 나쁠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폐찰할 때마다 계속 내 실력이 쌓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낙찰 받을 때까지 가시면은 낙찰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러면 이 경매로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살 주거지 말고 투자의 개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금액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가장 적은 금액이라고 보면 저는 3천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정말 3천만 원이면은 소액으로 경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으로 최근에 받았던 물건들을 한번 쭉 뽑아봤어요. 다른 분들이 낙찰받은 물건을 쭉 뽑아봤고 1억대 물건에서 1억 5천만 원대를 찾아봤거든요. 왜냐면은 1억대 물건을 낙찰을 받고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금액 잔금으로 3천만 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서 1억대 물건을 쭉 찾아보고 거기에서 대출이 얼마만큼 나왔는가를 쭉 살펴보니까 한 5가지 물건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거의 80% 이상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1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80% 대출을 받으면 2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뭐 이사 비용이라던가 취득세나 이렇게 하면은 3천만 원 정도면은 일단 시작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